안녕하세요. 책 읽는 아줌마 엔다줌마입니다. 김성호 작가님의 6일 약국 갑시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큰바위 얼굴. 미국의 남북전쟁 직후 어니스트란 소녀는 마을 앞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 새겨진 큰바위 얼굴을 매일 보고 살아간다. 어니스트는 어머니로부터 큰바위 얼굴을 닮은 아이가 장차 태어나 훌륭한 인물이 되어 사회에 큰 유익을 끼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그 아이가 점차 어른이 되어감에 따라 얼굴 또한 큰바위 얼굴을 그대로 닮아가게 된다는 마을의 전설이었다. 어니스트는 언젠가 그 큰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을 만나는 기대를 하고 살았다. 그리고 자신도 어떻게 살아야 큰바위 얼굴처럼 될까를 생각하며 진실하고 온순하며 겸손하게 살아간다. 어니스트에게 큰바위 얼굴은 유일한 선생님이었다. 어니스트는 하루 일과를 끝내고 나면 몇 시간이고 그 바위를 쳐다보았다. 그러다 보면 큰바위 얼굴이 자기를 알아보고 격려하며 친절한 미소를 보내주는 듯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어니스트는 마을을 지나는 돈 많은 부자, 용맹스러운 장군, 청산 유수와 같이 말하는 정치인, 글 잘 쓰는 시인을 만났다. 그들이 큰바위 얼굴이 아닐까 생각했지만 실제 만나보니 기대와는 딴판이었다. 부자는 영악하고 탐욕이 가득 찬 얼굴을 지녔다. 장군은 용감해 보였지만 그에게선 선량한 지혜와 따뜻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능력 있어 보이는 정치인에겐 큰바위 얼굴에 장엄함과 신과 같은 사랑의 위대한 표정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니스트의 설교를 듣던 시인이 소리친다. 어니스트가 바로 큰바위 얼굴이야. 어니스트는 그 말에 환호하지 않았다. 할 말을 다 마친 어니스트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자기보다 더 현명한 사람이 큰바위 얼굴에 용모를 갖고 나타나기를 마음 깊이 소망했다. 나다니엘 호손의 큰바위 얼굴 줄거리다. 어릴 때 큰바위 얼굴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다. 그 이후 나 역시 어니스트와 마찬가지로 항상 큰바위 얼굴을 생각했다. 어린 시절에는 그것이 무슨 말인지 잘 알지 못했지만 자라나면서 나도 큰바위 얼굴을 닮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어니스트는 자신이 큰바위 얼굴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단지 큰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을 만나려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 그는 평생 도시에 가보지 않았고 뚜렷한 야망을 갖고 살지도 않았다. 그러나 진실한 소망을 바라며 살아나갔을 때 어느 순간 자신이 큰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되었다. 비록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더라도 큰바위 얼굴을 자주 바라보면서 뭔가 하나라도 더 깊이 생각하고 작은 일에도 온 힘을 기울이며 매사에 1.5배의 정성을 다하고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정성껏 대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인생의 깊이와 넓이가 생겨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큰바위 얼굴은 내게 그런 가능성을 알려준 책이다. 주어진 오늘의 최선을 다하다 보면 누구나 큰바위 얼굴을 닮을 수 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이 아닐까 싶다. 6일 약국 갑시다에는 분명 약국 이야기가 상당 부분 들어있다. 내가 작은 약국에서 성심을 다해 일한 기록이 거기 있다. 폭넓은 경험담을 담은 이야기가 아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시골 마을에서 성실하게 생활한 어니스트처럼 주어진 일을 성심을 다해 수행하려 노력했다. 그런 나의 이야기에 대해서 국가공무원, 군인, 기업체 간부는 말할 것도 없고 자영업자, 직장인, 학생 등 수많은 사람이 공감을 해줬다. 진심으로 자신들의 인생에 도움받을 점이 많았다고 고마워했다. 그저 1.5배의 열심과 정성으로 매일 조금이라도 남과 다르게, 어제와 다르게 해보려고 노력했던 작은 이야기에 많은 분이 공감해 주었다는 사실이 신기할 정도다. 그건 내겐 기적과도 같았다. 이런 작은 기적들을 보면서 생각해 본다. 지금 내가 무엇을 잃었다며 자만하지 않고 매사에 순수성을 간직하며 정성껏 사람을 대하고 일을 하다 보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사회에는 점점 어른들이 사라져가고 있다. 모두가 핏발선 눈으로 내가 옳다, 네가 그르다 고 외친다. 누군가 그게 아니고 바로 이거다 좌표를 제시해 줄 사람도 없다. 그 자체를 기대조차 안 하는 세상으로 되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삭막한 사회 속에서 성심껏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큰바위 얼굴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 내가 살아온 이야기는 별것이 아니다. 그 별것 아닌 이야기를 책으로 냈는데 수십만 권이 팔리고 수많은 사람이 공감해 주는 것을 보았다. 나는 나를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내가 지닌 내면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그대로 살아보겠다는 결심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 책 출간 이후 나는 큰 것이야 아니라 작은 가치를 갖고도 얼마든지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재삼 확인했다. 진실한 기운은 수면 아래 있을지라도 언젠가 수면을 뚫고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벅찬 경험이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성공에 관한 책들이 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직접 경험한 작은 성공 이야기들을 썼다. 책 출간 이후 5년여 동안 지금까지 이룬 성공의 원리들이 점차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전에 몰랐던 세상의 원리들을 깨닫는다. 이런 과정에서 내가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개발할 것은 개발해 나간다면 어느 순간에 전혀 생각하지 못한 지점으로도 갈 수 있다고 느낀다. 부끄럽지만 나는 독서를 잘하지 못했다. 워낙 읽는 속도가 늦고 눈도 좋지 않다. 그러다 보니 독서를 하다 보면 일을 제대로 하기 어려웠다. 점점 책을 읽지 못하게 됐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 때문에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는 독창적인 면이 많은 것 같다. 나는 사물을 바라보고 사람과 사귀면서 어떤 일을 직접 하면서 깨닫는 스타일이다. 간접 경험보다 직접 경험을 선호한다. 직접 부닥치면서 아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저리 되는구나 깨닫는다. 적은 독서량이지만 유명하다는 성공서적을 읽다 보면 내가 생각하고 말한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경우를 본다. 평소 직원들도 베스트셀러라며 들고 와서는 말한다. 사장님이 이야기한 내용이 그대로 여기 나왔네요. 직원들은 자신들이 읽은 성공과 경영서적 속 내용의 80% 정도가 평소 내가 말하는 내용과 유사하다며 신기했다. 이는 결국 핵심적 성공의 원리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말이 된다. 성공의 원리에는 보편성이 있다는 것이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분야는 달라도 사람이 하는 일에는 유사성이 있다. 자기가 하는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예사로 생각하지 않고 의미 있는 일이라 믿고 정성껏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떤 원리를 깨닫게 된다. 그 원리는 업종이나 분야가 달라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 책을 읽는 독자나 청중의 범위는 상당히 넓다. 연령적으로는 어린아이부터 학생과 노년에 이른다. 직업적으로도 스펙트럼이 넓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나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것은 그 속에 어떤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경영학으로 치면 원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조그만 6일 약국을 알리기 위해 택시를 타고 6일 약국 갑시다 라고 3, 4년을 외치니 마산, 창원에 사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6일 약국을 알게 됐다. 그리고 6일 약국에서 일어난 작은 이야기들을 책으로 출간하니 수십만 권이 팔려나가 전국의 많은 사람이 6일 약국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 해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CEO들이 여름 휴가 때 읽을 경영 경제 10선을 발표한다. 6일 약국 갑시다는 그 10권에 포함되었다. 더욱 영광스러운 것은 이때 선정된 나머지 9권이 모두 외국 번역서로 우리나라 사람이 쓴 책은 6일 약국 갑시다 한 권뿐이었다는 사실이다. 작은 책 한 권의 인쇄로 전국에 있는 1000명 이상의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다. 현재 내가 처한 환경이 힘들고 하는 일이 보잘것없이 보이더라도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아야 한다. 결국은 잘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작은 일 하나에도 정성을 쏟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느새 상상할 수도 없는 크고 좋은 일들이 남이 아닌 바로 나에게 일어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오늘 나는 내 인생의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본다. 나는 감히 내가 큰 바위 얼굴이 되겠소 하고 말할 수 없다. 내 바람은 그저 이 사회에서 수많은 큰 바위 얼굴이 나왔으면 하는 것이다. 정말 큰 바위 얼굴을 보고 싶다. 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는다. 희망이 사라진 시대에 나는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큰 바위 얼굴에 대한 희망을 품어보자고 권해본다.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오늘 우리 함께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자고 말하고 싶다. 2013년 1월 초 김성호. 초판 프롤로그. 섬김의 비즈니스. 1980년대 중반 경상남도 마산에 위치하고 있던 6일 약국 위쪽에는 공무원 임대 아파트가 있었다. 단골 손님 중 남편은 경남도청에, 아내는 마산시청에 나가는 공무원 부부가 있었는데 그들은 항상 아들과 딸을 데리고 약국을 찾았다. 그리고 내 앞에서 서슴지 않고 약사님을 닮아라 라는 말을 하여 무척이나 당황했던 기억이 있다. 그런데 20여 년이 지난 지금 까만 눈동자를 반짝이며 나를 바라보던 남자아이는 넓은 어깨를 가진 든든한 청년이 되어 내 곁에 있다. 엄마 아빠를 따라 약국 문을 열고 들어오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어엿한 청년이 되어 메가스터디 엠베스트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사람의 인연이란 오묘하여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지 알 수가 없다. 사람은 내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산이자 힘이요 원동력이다. 600만 원의 빚으로 시작한 6일 약국을 13명의 약사를 둔 기업형 약국으로 키울 수 있었던 것도 사람이었고, 책상 2개로 시작한 엠베스트를 지금의 자리로 올려놓은 것도 바로 사람이었다. 설날을 앞둔 어느 날 간부 사원이 나를 보며 말했다. 사장님, 이번 설날은 일요일이어서 참 다행입니다. 휴일이 많으면 직원들이 반가워해야 하는데 회사의 매출을 걱정하며 휴일 날짜까지 체크하는 그의 말에 이 회사가 네 거가 하고 웃고 말았지만 그런 은인들이 곁에 있으니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때는 대학 졸업장과 600만 원의 빚이 전부였다. 하지만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다는 믿음으로 단 하루를 살더라도 어제와 같은 오늘로 살지 않기 위하여 발버둥을 쳤다. 그러기 위해서 앞서가는 사람들을 찾아가 비법을 전수받았다. 그리고 그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내 것으로 만들어 주관적인 성공 전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이처럼 적극적인 자세와 지속적인 실천이야말로 꿈과 희망이라는 이상을 성공이라는 열매로 맛볼 수 있는 지름길이다. 지금 시련을 겪고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자신만의 무지개를 보기 위하여 비를 맞는 것뿐이다.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 없는 사람, 좌절한 사람 모두에게 나의 경험을 통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어릴 때부터 엄격한 신앙훈련과 성경 말씀으로 수백억의 재산보다 더 가치 있는 유산을 물려주신 부모님, 작은 약국을 경영하던 시절 기업형 약국을 경영하겠다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건물을 제공해 주신 김의용 약사님, 교육사업에 문외한인 나를 믿고 이끌어준 메가스터디 성공신화의 주역 손준 대표, 오늘의 엠베스트를 있게 해준 김유경 본부장이야 모든 직원 그리고 강사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힘겨운 고비마다 큰 힘이 되어준 나의 아내와 든든한 지원군인 두 딸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기적적으로 나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기원하며 2007년 7월 김성호. 지금까지 김성호 작가님의 6일 약국 갑시다를 낭독해 보았습니다. 엔다준마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날 되십시오. 고맙습니다.